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1사학번 김소라입니다. 오랜만에 광화문TV 녹화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마음을 여기 세월호 농성장에 계신 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녹화방송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오실 수 없는 분의 인터뷰를 따느라고 오늘은 그냥 인터뷰를 읽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사연 먼저 읽고 인터뷰 내용 읽어드릴게요. 한신대학교 강지연 학생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던 날에 뉴스 속보가 계속 올라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4월 16일. 수학여행이란 꿈에 부푼 학생들과 제주도로 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실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 처음 전원구조라는 뉴스에서 치솟아가는 사망자 수와 실종자 이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었던 저에게 세월호의 비극은 저를 무의식에서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음 안산 분향소로 들어가 조문을 한 날 가족들의 눈물에 가슴이 미어지고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담겨져 있는 영정사진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한 모든 일에 촉각을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릴 듯하던 함성 소리가 시들어가던 때쯤 저는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과 진도 팽목항으로 향하는 도보 행진을 하였습니다. 노란 물결 속에서 걸으며 아직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추모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서 빨리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한신대 강지연 학생이 주신 사연으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어보았어요. 이제 3월이지요. 모든 학교들과 대학교들이 개강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준비해 읽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새내기 특집인데요. 지지난 방송에서는 현재 고등학생들의 사연을 받았었는데 이제 어느새 작년에 받았던 고등학생들의 사연이 올해는 대학교 새내기들의 사연으로 바뀌어서 새내기들의 마음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터뷰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민정 학생의 인터뷰인데요. 이 친구는 안산 단원고의 이웃학교에 학생회장이었대요. 이분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 시간에 학교 강의 시간이 겹쳐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열심히 글로 작성을 하셔서 인터뷰를 보내주셨어요. 네, 보내주신 인터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첫 번째로 이거였어요. 2014년 4월 16일 민정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민정 씨는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수업을 듣고 있던 도중 선생님께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처음 사건을 접했다고 했는데요. 보도를 번복한 언론에 대한 느낌, 감정을 설명해달라는 말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원고등학교는 저희의 이웃학교였고 저희는 그 상황을 바로 알기 위해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뉴스에 전원 구출이라는 자막이 떴고 그 자막을 보자마자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행이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원 구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과 학생들도 초조해하며
전원 구출이라는 말이 다시 뜨길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이 사고 소식을 말씀해 주셨고 언론의 보도보다 조금 더 빨리 알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전원 구출이라는 자막이 먼저 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그 보도를 먼저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번복을 한 언론에 다시 전원 구출이라는 말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민정 씨는 제 고등학교 후배에게서 소개를 받은 친구인데요. 이분께서 직접 농성장에 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라도 꼭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혹시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민정 씨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에 꼭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간다는 것에 안타까워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1, 2주만 해도 세월호 분향소 앞에는 안타깝게 참사를 당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분향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씁쓸할 정도로 텅텅 비어 있다는 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제 목소리가 전달되어 시민분들이 참사에 대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정 씨는 안산 시민인데요. 아프게도 너무나 빨리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 중 직접 알거나 혹은 다리 건너 알게 된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충격과 아픔도 더욱 컸었는데요. 혹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으면 전해달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유가족분들의 만찬 초대로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유가족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살아있었더라면 너희처럼 교복을 입고 즐겁게 학교를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그분들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었고 존경하던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학생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그리고 친구들이 멋진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말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저의 이웃 학교에서 일어날 줄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상상이 된 분은 없으시겠지요. 지금도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행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4월 16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신 말이 있는데요. 안산시에 학생회장을 했던 친구들이 모임이 있나 봐요. 안산시 학교 회장단에서 이분들이 직접 주최하에 집회와 행진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이 집회와 행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사연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사연으로 다시 민정 씨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3월 2일에 있었던 세월호 인양 촉구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문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요. 416 family family.or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월호 피해자 가족 협의회 분들께서 계속해서 어떤 공지 혹은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저는 오늘
3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문 3월 2일. 실종자 가족 허다윤 엄마입니다. 또다시 국민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과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21일째입니다. 이것은 3월 2일 기준 날짜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저희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환경의 어려움과 위험 앞에 그리고 정부의 설득과 믿음 앞에 수색 종료를 하였지만 그 뜻에는 가족을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방향과 흐름들은 모순된 것이 많아졌고 더 이상 믿고 기다리기에는 실종자를 찾는 방법이 모연해지기에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 수색의 방법인 인양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첫째, 인양이 제일 먼저입니다. 321일이 지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배움의 길을 떠났던 불쌍한 아이들인 은화, 다윤이, 현철이와 영인이 그리고 아이들을 끝까지 챙기고 계시는 양승진 선생님과 고창석 선생님, 일반인 희생자로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균, 이영숙님이 가족들에게 하루속히 완전히 데려오는 방법은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한 완벽한 수색으로 다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돌아오고 싶었던 간절한 그곳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들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친구들 옆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치도록 보고 싶은 가족들 옆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임을 밝힙니다. 둘째, 정부의 온전한 인양 결정 공식 발표 후 보상과 지원 등 차후의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3월 2일이지요.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 미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정부는 보상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가족을 찾는 일인 온전한 선체 인양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뼈라도 찾아 품에 안고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아이들과 희생자들에게 죄송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늘 힘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 저희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한 목소리로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자회견문이 올라왔었어요. 벌써 다음 달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지 1주기를 맞이를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휴학을 했는데요. 오늘은 대학교에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소개해 주시고 또 저희 숙명여대 안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선배께서 지금 대학생 세월호를 잊지 않는 어떤 서포터즈를 지금 모집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이제 이 방송 통해서도 혹시 이 정보를 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에 보통 사람이라는 말도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냐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 미디어 학부의 새내기였잖아요. 작년 2014년에 이제 언론 그리고 방송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저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보도를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걸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었던 그런 행태들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냐고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에 초기에 비해서 많이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게 그냥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한 번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 준비를 해보았고요. 다음은 제가 인터뷰를 하나 더 땄는데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1호 학번 새내기가 되었던 고나경 씨의 인터뷰예요. 고나경 씨는 지난 방송에 직접 와서 같이 방송을 해주셨던 분인데 더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방송과 조금 되풀이되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부터 녹화 방송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 나경 씨는 무엇을 하는 중이셨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전 그냥 집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소식도 좀 늦게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나요? 문제집을 풀다가 머리 식힐 겸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계속 세월호가 뜨길래 세월호가 뭐지? 하고 눌렀다가 너무 놀라서 얼른 거실로 뛰어가 뉴스를 틀었던 기억이 나요. 오보였다는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어떠셨는지 또 여쭤보았어요. 참담했어요. 우리나라 특유의 그 사건을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식의 처리.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문자를 보낸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주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나경 씨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보았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에 제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나경 씨는 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나경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배사고라고 보기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죠.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진작에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음만큼 현실적인 도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심리치료단체 이웃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방송 때 그 단체 전문가 분께서 자그마한 책자를 내셨던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전문가 분께서는 유가족분들께 더 해드릴 게 없어 미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응원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것을 나경 씨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유가족분들 그리고 여기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께 더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작년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때였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법적 성인이 됐는데 어른들의 실수와 욕심으로 너무나 보송보송한 아이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경 씨도 깊숙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나경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던 게 생각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부르는 나로서 끝맺음하고 싶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더 이상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되게 슬픈 다짐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피하고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직접 나서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외면하지 말고 자꾸만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어떤 학교의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좀 긴 이야기긴 한데 어떤 내용이라면요. 크리킨디라고 벌새를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킨디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근데 크리킨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제목이에요. 어떤 숲이 불타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 불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크리킨디, 그러니까 벌새는 저쪽에 있는 샘에서 그 작은 부리로 물을 물어다가 그 불을 끄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어떤 동물이 크리킨디한테 너는 왜 도망 안 가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크리킨디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경 씨가 말씀을 했듯이 이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나라 그리고 사회를 외면하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래도 나름 대학생 방송이잖아요. 대학생이 진행하는 방송이고. 그래서 혹시 나경 씨에게 최근에 고민이 있으면 가볍게 이야기해보자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말도 물었고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엔 참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미리 걱정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젠 그냥 고민 안 하고 닥치면 그때 생각하자 주의로 최대한 순간순간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참 바쁘죠. 토익 공부하랴, 스펙 쌓으랴, 알바하랴.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한눈 팔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제들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되게 무서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고 필요한 것들이 지나가도 정작 그 법에 적용될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가 언젠가 뒤통수를 맞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대학생들이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바쁜 틈을 타서 나쁜 어른들이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무서운 말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이런 일들에 휘둘리고 있을 때 저쪽에 있는 어른들은 우리가 적용될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다 같이 관심을 갖자고 한 말이겠죠. 한눈 팔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과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딱 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은 이거였어요. 세월호 영웅 최혜정, 박지영 씨 희생정신 미국서 수상. 우리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돕고 살리고 숨진 단원고 교사 최혜정 선생님과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가 미국에서 희생정신으로 수상을 했다고 해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네이비 야드라는 곳에서 골드메달 시상식이라는 것을 여는데요. 이 재단은 1943년 독일에 피격돼 침몰한 미군함에서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한 성직자 4명을 기리려고 트루먼 대통령이 만든 재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재단에서 최혜정 선생님과 박지영 승무원님의 온갖 노력을 멋있게 보아서 이 상을 수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단의 루이스 카발리어 회장은 두 사람의 구조 활동이 성직자 4명의 희생 정신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들의 희생 정신을 함께 기리고 절대 잊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참고로 최 선생님과 박 승무원께서 받은 이 골드 메달은 이 재단이 주는 최고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트루먼,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등 4명만 지금까지 골드 메달 수상을 했는데요. 한국인이 이 재단으로부터 최고상인 골드 메달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미처 기억할 수 없었던 이 영웅 두 분을 미국에서도 이렇게 수상을 해주니 그만큼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1사학번 김소라고요. 저는 분명히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 농성장에 계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과 인터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대학교에 새로 입학한 1호학번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한 분은 단원고의 이웃학교였던 학교에 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대학생이 된 지금 다시 한번 느끼는 세월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새내기 고나경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강지연 씨의 사연도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도 잊지 않고 있는 세월호 사건, 조금 있으면 1주기를 맞이를 하는데 맞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1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세월호 인양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세월호 인양도 땅땅땅 도장이 찍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세월호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